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전산회계 2급을 강의하게 된 저는 김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뭐 하나 조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조금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 대한 의의인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주관을 합니다. 자, 이거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자면 여기 제가 적어드린 주소 있죠. 메모를 해주셨다가 회원가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실 때 자, 자기 이제 자격증에 들어갈 사진을 같이 등록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시면 주민등록증 비슷하게 생긴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좀 이쁘게 잘 나온 걸로 좀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은 자, 세무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K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회계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K랩하고요, 이 세무사랑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과 더 좋은 비즈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AT 시험이 있어요. FAT, TAT 시험에서는 더 좋은 비즈온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고 전산 세무회계는 세무사랑에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의 구성,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어떤 시험은 이론 따로 실기 따로 진행을 하는데 이 시험은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봐요. 자, 문제의 구성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자, 재무회계에서만 30점이 다 구성이 됩니다. 객관식 문제 한 문제당 2점짜리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원가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전산세무 2급은 자, 소득세가 추가가 되고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가 추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난이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높은 급수일수록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기보다는 이제 책을 사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내용들이 다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기초 정보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면 아이디랑 패스워드 등록하고 인적사항 같은 거 기록하죠. 기초정보관리는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회계를 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 분들은 분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 전표는 분계를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산, 오류 수정, 장부 조회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2019년 시험 일정이 있는데 1년에 6번 봅니다. 날짜는 전부 다 토요일이에요. 2월, 4월, 6월, 8월, 10월, 11월 11월 말이니까 거의 12월이나 마찬가지네. 1년에 1년에 6번. 그러니까 대략 2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 내가 6월 1일 날 시험을 대비로 공부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 자, 놀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게 시간이 금방금방 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합격을 해야 다음 시험에 또 넘어가기가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아까 70점 합격이라고 했죠. 6월 1일 날 시험을 보러 딱 갔어요.
갔는데 내가 가채점을 해보니까 한 80점, 9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전산회계 1급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채점을 했는데 막 70점 뭐 이렇게 나오면 시험 끝나는 날까지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합격하는 게 좋고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자, 그냥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원서 접수 일정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첫 시험은 2018년 기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부터는 2019년 기준으로 출제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2월 16일 대비로 공부하고 싶어. 근데 18년 책을 갖고 있어. 그분들은 그냥 2018년 책과 강의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4월 6일 이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싶어. 이분들은 2019년 강의와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87회 다음에 순서가 88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8회 시험을 볼 때는 2019년 기준으로 나오고 89회부터 2020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반 등수를 안 매겼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교과서 똑같이 다 구입하고 똑같은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요소는 한 3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교재와 강의,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저는 오늘 회계가 처음이에요 하는 분들과,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68점 맞고 떨어졌어요. 한 번 더 공부해서 70점 넘기고 싶어요. 그분들하고는 시작하는 선상이 다르겠죠.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때 보면, 저는 이거 회계가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제가 20%는 제공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노력을 조금만 기울여 주시면 70% 넘어가겠죠.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양치질 하시나요, 안 하나요? 저는 양치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려고 하면 뭐가 어색하고 잠이 안 오고, 그냥 일어나서 이제 치키 하고, 그리고 이제 잡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좀 꾸준히 책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당장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자기가 좀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꼭 회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대한 내용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4가지 파트로 나눠봤어요. 자, 처음에 회계 기초 이론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저는 회계가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회계 원리 강의 같은 거 듣고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객관식 문제 이론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실기에 대한 거, 자,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에 대한 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출 문제는 62회부터 81회까지 한 20회분 이상을 제가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 다 안 풀어도 돼요. 한 10회분만 풀어도 사실은 70점 넘으실 분들은 넘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하는 걸로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회계 기초 이론과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한다고 하면, 자, 누가 물어봐요.